KB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120억 원대 대출 사고가 나면서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은행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또 대출 중개인 등과 짜고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30일 120억 원이 넘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영업점 팀장급 직원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대출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은행에 12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은행 자체 감찰 결과 해당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등이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과정에 담당 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 중개인 등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본사의 감사 인력을 파견해 관련 팀장이 대출 서류 중 잘못된 부분을 묵인하고 대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민은행 본점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은 물론 대출 담보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대출 사건 발생 시기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진행하던 때와 상당 기간 겹칩니다. 사전에는 못 잡았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잡아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진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때까지 못 잡아낸 거잖아요. 국민은행 측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대출 중 연체는 없었고 담보도 82억 원가량 확보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련 직원을 인사조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최근 5년여 동안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10건으로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와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이었습니다.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부산은행에서 직원이 14억 원을 횡령하다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은행 측은 모 지점에서 외환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직원이 수개월간 해외로부터 들어온 외화를 해당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14억 원을 횡령하다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하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저축은행 직원이 7년 동안 250차례 넘게 고객 돈을 빼돌렸는데 은행 측은 그 사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 규모 6조 원대로 최근 급성장한 저축은행입니다. 2달쯤 전 이 은행 본점 직원 A씨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부정상적인 그 거래가 나와서 좀 더 심층 조사해보니까 그 직원은 순순히 자백을 했고 면리치를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이 입금한 대출 원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다른 고객 상환금으로 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썼습니다. 각종 수수료 명목의 돈도 몇만 원씩 수시로 빼갔습니다. 입사 1년쯤 뒤부터 시작된 횡령은 무려 250차례 넘게 7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은행은 올 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지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안 생기게 제가 제공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은행, 특히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는 내부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통상 10명 정도로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주고 업무 이력을 감사하는 명령휴가제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순환 보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다른 저축은행 2곳에서 수십억대 횡령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내부 감시는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또
또 터진 횡령, 이번엔 돌려막기.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권 횡령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올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만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요, 돌려막기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치금을 만기가 다가온 기존 고객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수법으로 무려 17년 동안 40억 원 넘게 빼돌렸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이나 은행 직원들이 횡령 사건으로 잇따라 검거가 되니까 이게 압박을 느껴서요,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권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신한은행 직원도 횡령 적발.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 원을 빼돌렸다 체포된 데 이어서 신한은행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부산 지점 직원이 2억 원가량을 횡령했는데요.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횡령 사건 이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직원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은행들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고 등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은행 직원들의 연이은 횡령, 내부 통제가 허술한 것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00억 원 넘게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0년 전부터 돈이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몰랐고 이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본사 건물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이 은행 차장급 직원이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서둘러 검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 구조조정부서에 근무했던 해당 직원이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련 자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600억 원이 넘는 횡령금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불안하죠. 불안해요. 저는 몇십 년을 우리은행에 이렇게 우리은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겠어요. 더 큰 문제는 횡령 범행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혐의가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수차례 내부 감사가 있었고 금감원 검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도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방치해놨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그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사로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만큼 은행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지역 영업점의 부지점장이 고객 돈을 몰래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